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쭉 보실게요. 자, 핵심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랬고요. 1번.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에 신고가 된다. X지, X. X.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매 계약. 오로지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1번이 그냥 틀렸습니다. 틀린 것 정답 1번. 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로 승인 지위,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매매가 되면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양권도 신고하고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하는 거예요. 자, 3번. 택지개발 초심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권리, 그러니까 택지를 분양받았나 봐요. 그 분양권이 매매가 되었어요. 분양권이 매매가 되어도 만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1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실거래가대로 신고합니다. 맞죠? 자, 4번. 매매만 신고하는데 정려계약입니다 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뭐 해야 한다면 X가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O. 자, 5번.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걸. 시험에 그냥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수요자인지는 증명이 됐는데 가격은 구청에서 진짜로 실거래가가 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 실거래가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몇 번이 틀렸습니다. 1번 X. 1번 X. 자, 그럼 2번 문제 가실까요? 자, 이번에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거든요. 1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해서 제출한다. X입니다. 신고법에는 무조건 서명,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신고법에는 및 날인 자체가 없어요. 신고법은 무조건 개공이든 거래 당사자든 무조건 국가든 지자체든 다 서명 또는 날인. 및 날인 하는 순간 무조건 X. 자, 2번. 개공이가 중개업자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이제 중개했다는 뜻이거든요. 전문가가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합니까? 전문가가 신고해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개공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이 맞는데요. 2번 O. 자, 신고할 때는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이거 다 신고하거든요. 3번에 인적상 누구냐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죠. 누구냐. 세금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양도세나 취득세, 탈세 우려가 있으니까 인적상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인적상, 계약 날짜, 중도매매 잔금 날짜, 그다음 부동산 면적종 수리 지분 지목, 실거래가, 중개업자 조건 계약 이거 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4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든요. 외국인 특례와 관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거래를 했다 해서 30일에 신고하면 취득 신고 60일 내에 하는 거 이걸 별도로 또 해야 된다. OX? X죠. 거래 신고를 했다면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취득 신고 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또 해야 된다. X.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는 개공,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X죠. 시도지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고 관청이 부과하죠. 신고 관청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인데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X.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정답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실게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된다.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신고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 전문가가 중개해서 계약서 작성 교부하면 거래 당사자하고 전문가하고 공동 신고한다. XX 그죠? 개공이가 전문가가
단독 신고하는 겁니다. 개공이가 단독 신고. 요 개공이가 둘이서 같이 공동 중개했다면 그때는 개공 둘이서 공동 신고하죠. 근데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요. 개공이가 이 경우는 단독 신고한다는 거. 자, 3번. 농지증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을 본다. X예요. 농지증은요, 실수요자입니까? 맞습니다. 농업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고, 얼마의 매매가 되었습니까? 하는 것은 신고청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데, 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X가 돼요. 별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돼요. 자, 4번. 시군구청장은 가격금 체계를 구추해야 된다. X죠. 구추요 누굽니다? 국장. 국토부 장관이 구추하는 것이고. 자, 5번.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이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소 가시면 등기가 된단 말이죠. 매매계약서하고 신고필증 가지고 가시면 되지. 그 매매계약서 가지고 또 등기를 또 하기 위해서 등기특별조치법에 매매계약서 가지고 검인 받는 거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뒷부분에서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우리 중개법에서 앞에서 뭘 했다면 뒤에서 검인은 무조건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기가 읽기가 귀찮아요 하시면 이런 질문 나오면 뒷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다음 밑에 4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을 찾으세요. 되겠고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공은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중개 사무소 소지에 관할 등록관시에 제출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사무소 관할 등록관시가 아니라 부동산, 물건이 소지하는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장, 즉 신고관청이거든요.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신고관청이다. 신고관청.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는데 물건이 분당구에 있다. 강남에서 분당구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면 물건이는 어디가 신고하셔야 돼요? 분당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죠. 분당구. 그래서 부동산이 소지하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2번 질문. 개공이가 공동중개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더라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신고된다. X죠. 오, 그렇죠? 둘이서 공동중개했는데 일방이 거부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방이 뭐 하시면 된다? 단독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단독 신고한 자는 처벌되지가 않고 이 거부한 자는 처벌되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반드시 공동명의로 된다. X. 자, 3번. 중개 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자, 중개 대상물, 우리 중개법 제3조죠?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 갖춘 수목수목이 집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체라면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X. 중개 대상물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하고 건물, 토지 건물만 신고하는 거고요. 임목, 광업, 공장재단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신고한다. X. 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방문 제출은, 자, 방문 신고할 때, 그죠? 계약 중개한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이가 대행할 수 있다. 맞죠? 소공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거든요. 4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옳은 거 정답 4번. 자, 우리 보조님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조님은 신고하러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이가 대행할 수 있다. 자, 5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2억 초과 주택일 때 자금 조달 자립하세요 입주 계획을 신고된다.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억 이상. 3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실게요. 5번. 신고.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소공은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의무는 개공의 의무고요. 개공이 바쁘면 소공이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무는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개공의 의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들어갔다면, 실거래가 신고가 안 들어갔다면 누가 처벌돼요? 개공이가 처벌돼요? 소공이가 처벌돼요? 개공이가 처벌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소공은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법정기한 30일인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미신고 500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 미신고 500. 자, 3번. 개공이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이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있잖아요. 개공님 신고하러 갑니까? 거짓 신고해 주시오. 세금 적게 나오도록 가격 낮춰서 신고해 주시오. 거짓 신고 요구하면 얼마다? 500 이하 과태료. 이거 맞습니다.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해 주시 300인데 거짓 신고해 주시오 했으니까 얼마다? 500 이하 과태료. 자, 4번. 신고받은 신고한청은 내용에 누락이 있다. 다시 써가지고 오세요. 필요한 보완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한청 요구에도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 신고했더니 그렇죠. 진짜로 이 가격이 맞느냐? 맞다면 그 가격만큼만 돈 줬겠네. 그럼 입금했다면 입금표 갖고 와라 할 수 있죠. 통장 갖고 와라 할 수 있어요. 입금표 갖고 와라. 대금 지급 자료, 대지자 갖고 와라 했는데 이걸 안 갖다 주면 취득세의 3배야 과태료다. 이거 아니죠.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대지자 3천.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3천. 대지자, 조지자. 그래서요. 5번도 X. 5번 X가 되는데 틀린 걸 찾아냈으니까 그냥 5번이 X가 되겠는데요.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까? 6번 문제. 신고. 틀린 걸 찾으세요. 1번. 지방공사하고 민간인하고 직거래 했나 봐요. 누가 신고할까요? 지방공사가 신고하죠. 양 당사자가 공동 신고한다. X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틀린 걸 찾아라.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지방공사가 다 신고하고 국가가 또 다 신고하고 지자체가 다 신고하고 지방공사가 다 신고하고 민간인이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 오케이. 자, 2번. 신고하고 신고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오, 그렇죠. 자, 소공이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그때 신발은 신고 가야 되니까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고 신분증 보여줘야 되겠죠. 신분증을 보여줘야 된다. 맞는 말. 자, 4번. 공법상 이용자한 그러겠죠.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자꾸 나오는데요. 신고할 거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거기에 공법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법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그럼 공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확인 설명사이고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 인고부 실제 없죠. 조건 약기가 있을 때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한다. 5번 맞는 말이에요. 4번도 아니다. 맞고 5번도 맞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1번 X.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가실게요. 7번은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자, 1번에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신고할 때 물건별 가격이 있고 총 실제 가격란이 있는데 물건별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됐을 때 이 가까이서 저는 가네요. 가까이서. 예컨대 아파트 2채를 사고 팔았다. 2채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다. 101호 9억, 102호 10억 이런 식으로 같이 합의 19억에 2채를 사고 팔았다. 가격 적는 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물건별 가격란이 있고 또 하나가 총 실제 가격란이 있거든요. 그럼 물건별 가격에는 건별 가격에는 어떤 걸 적느냐? 가까이서 적는 거예요. 건별 가격에는 101호 9억, 102호 10억 가까이 것을 적는 칸이 건별 가격이고 2채 19억은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자, 이때 건별 가격이든 총 실제 가격이든 현존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신고할 때 가격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요 제외한 가격이요? 제외입니다. 제외. 오케이. 제외한 금액으로 적는다. 맞습니다. 다 커서 현존하는 토지금을 다 커서 팔아먹을 때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부가가치세를 빼고 순수한 가격만 적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판 거죠. 공급계약. 얼마에 태어났느냐. 공급가액하고 분양가,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일 때 어릴 때 얼마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분양권을 어릴 때 얼마에 사고 팔았냐, 이때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제외다, 이때는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다 하게 되면 10% 포함된 가격. 태어났을 때 어릴 때 팔아먹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하고, 다 커서 현존하는 다 커서 팔아먹을 때는 금액이 워낙 커버리니까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물건별 가격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거래했을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를 적는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전체 가격은 어디다 적는다? 총 실제 가격날에다 적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냥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신고서 서식도 보셨는데, 그죠? 저기 코로나 때문에 혼자 이제 동상 촬영해서 집에서 동상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어차피 신고서 이것은요, 한 5번 정도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 정도 반복된 한 5월달, 6월달까지는 그냥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다 보면 한 서너 번만 반복되셔도 나중에 다 기억나시는 거죠. 자, 3번 문제, 3번 지분 가시겠습니다. 3번 지분. 면적을 적어서 신고하는데,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건물의 면적 적을 때, 집합 건물일 때는요, 연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거든요. 전용 면적. 그래서 집전. 집합은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적는다 하게 되면 3번은 X가 됩니다. 3번 X. 3번 X. 자, 4번. 거래 당사 다수다. 공동 소유, 공유 관계일 때 주소란에는 뭘 적느냐 하면 거래 지분을 적어요. 주지. 주소란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주소란에는 지분. 주소란에는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외국인일 때는 뭐도 적는다? 국적. 신고서에 국적을 반드시 적고, 또요, 매수 용도. 매수 용도도 적습니다. 국적과 매수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인데 3번 하나가 틀렸고요. 요 3번 지문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정답 처리된 지문이에요. 면적.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집합 건물은요, 전용 면적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을 X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밑에 8번. 토지거래 허가제. 네. 틀린 것을 자세히 그랬겠네요. 1번 허가구이 둘 이상 시대 걸쳐요. 걸치면 누구다? 광역적이면 국토부 장관. 2번 시도의사. 지정기한이 끝나는 허가. 5년을 지정했는데 기한이 끝나가요. 다시 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제를 더 연장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피곤해요. 그때는 현지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에 심의하기 전에 요 구청장 현지의 목소리도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자, 3번 허가 맞습니다. 허가하고 여기에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으면 구청에서는 등기소장에도 알려주는 겁니다. 맞는 거. 자, 4번도 O가 되고요. 5일부터 이렇게 발생. 자, 근데 5번요. 국토부 장관은 지정사에 없어졌다고 되면 이제 투기 안 하나 보다 혼자 꿈꿀 수도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하거나 재지정할 때는 도시의회의 심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돼요.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됩니다. 도시위원회 심의는 꼭 거치도록 돼 있어요.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치지 않고 나면 그냥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요. 자, 면적, 기준 면적인데요. 기준 면적도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주거지입니다. 그러면 180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거든요. 그럼 150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업은 200을 초과할 때 허가받는데 150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공업은 660을 초과할 때 허가받으니까 150 허가받을 필요 없죠. 녹지는 100 초과, 1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는데 150이니까 100을 초과했네요. 그래서 4번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번 농어 임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는데 500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정답은 4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가실게요. 10번 토지로 허가.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 허가 신청서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을 적습니다. 실수요자 맞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이용할 거거든요. 계약금 갖고 투기할 거 아니라 중도금, 잔금 다 자금 조달이 다 있거든요. 이걸 다 기재를 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2번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 처분됐어요. 불허가 처분되면 그죠? 일단 거래가 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땅 주인은 열받죠. 그럼 네가 사던가 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가격은 어떤 가격 기준? 공시가 기준. 맞습니다. 공시가 기준. 자, 3번 불허가 처분되면 땅 주는 그 땅을 그 사람한테는 못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받죠. 이의 제기하시는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그렇죠?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배를 찔러서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1개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선매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했다. 그럼 이제 선매 협의로 갈 텐데 그때 가격은 토지 소유자가 산 매입 가격으로 사준다. OX, X예요, X. 그렇죠. 선매. 무슨 가격? 감정가 기준. 그래서 이제 가격요, 이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선매는 감정가 기준. 매수 청구는 공시 지가 기준. 매입 가격 했으니까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 그럼 써라. 실태 조사를 했더니 안 써. 써라. 이행 명령 때리고. 그래도 안 쓴다. 그러면 한다.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맞지요? 네. 매년 한 번씩 언제까지 쓸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5번 맞는 말. 틀린 것 4번 X.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 가보실게요. 7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1번 외국인이 계약에서 취득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 X잖아요. 계약이 또 며칠? 60일. 30일 아니고 그죠? 60일이에요. 외국인의 숫자 666인데 계약일 때는 60일. 자, 그래서 1번이 그냥 X가 되겠고 2번에 경매를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경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죠? 그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 맞는데요. 맞아요. 자, 3번도 국적이 변경되었다.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자, 4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합니다. 그럼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도 적용이 된다는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이 지문이 왜 나왔냐면 예전에는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외국인 토지법, 외토법. 거기는 건물하고 관계 없었거든요. 근데 건물 포함이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일 때도 소유권 취득하면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O 맞는 말이고 5번도 외국인은요, 그렇죠? 뭐라도 만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외국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에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외국인 등에는 단체도 있고 국적이고 외국 정보 다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외국인에 포함된다는 거. 오케이,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요. 12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외국법에 따랐을 땐 법인 단체도 외국인에 속한다. O. 미국법에 따랐을 땐 미국법이 외국인이죠. 뭐. O. 자, 2번 정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한다. X죠. 60일이죠. 외국인 특례 60일 내에 신고하셔야 되죠. 2번이 그냥 틀렸고요. 자, 3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처한다. 맞는 말입니다. 계약일 때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에 원인을 취득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거든요.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에 처한다. 맞는 말이고. 자, 4번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문화는 야생적인데 문화재 보호구역은 허가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말. 자, 5번 외국인이 거래신고, 매매계약에서 거래신고했다면 이 취득신고를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하나가 틀렸습니다. 30일이 아니라 60일.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네, 13번 문제 분묘기지. 자,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1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호, 봉사 계속되고 조사하는 동안 계속 인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땅 주인은 아주 환장합니다. 땅 주인은 환장하고 묘주인은 계속 둬도 되는 거고요. 땅 주인은요, 그 땅의 그 부분만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장사법이란 말이죠. 자, 2번 분묘기지권. 그 수호봉사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오, 맞는 말. 자, 3번 이제 장사법 내용인데, 매장하면 30일 내에 시장 등에게 매장 신고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매장하면 30일 내에 매장 신고. 자, 4번 종중, 문중, 묘지거든요. 묘지라는 말은 이제 분묘, 묘지. 자연장 말고 묘지. 자, 그러면 신고해야 된다고 X? X예요. 뭐 한다? 허가. 사전 허가 받는 거예요. 개인 묘지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요?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에 사후 신고하고, 가족 묘지부터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는 어디로 간다? 사전 허가예요. 허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된다. X. 자, 5번 가족 묘지는 100점이다 이하야 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 가족은 1당 100이에요. 그래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시험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하에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이하다 그 말이에요. 포함해서 이하. 네. 오케이, 같은 말. 그래서 가족은 100.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4번 X.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분묘.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의 개인 묘지인데요. 구청장이 허가받는다고 X 그냥 틀렸네요. 1번 그냥 틀렸어요. 뭐 한다? 신고. 사후 신고. 개인 나오면 무조건 신고. 자, 2번 개인 나오면 숫자는 무조건 30. 그래서 개인 묘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초과할 수 없다. 이하이다. 같은 말. 두 가지 버전으로 시험 다 나옵니다. 요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장사법 시행 후에는 장사법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면 성낙 얻어서 묘를 설치했다. 어쩌고는 뭐 장사법에 따라서 묘를 설치했다면 뭐 한다? 이거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묘적부에 올라가고요. 30년간만 설치가 되고요. 한 번에 한해서 30년 한 번에 해서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최장기간 몇 년? 60년이 돼요. 60년이 되면 1년 내 철거하라고 그 계고장이 날라옵니다. 1년 내 철거하시 돼요. 장사법 시행 후에는 기간 제한을 받는다. 오, 맞는 말이 됩니다. 기간에 제한을 받고 면적에도 제한 받고요. 자, 4번 시효 취득했을 때에는 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분묘기지권 이미 20년 이상 거기 주무셨는데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20년 이상을 주무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치료냐 해서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례. 자, 5번 중요했죠. 유골이 없고 유골이 없거나 뽕본이 없어요. 그래서 가묘 인정하지 않고 평장, 암장,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은 그렇죠? 1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에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고, 가족묘지 단체로 주무실 때 기당 면적 10을 초과할 수 없고 합장에는 20이어야 된다. 이거 틀렸는데요. 합장은 얼마입니다? 15제곱입니다. 15야 달 밝은 밤에 끌안고 자자. 합장은 15인데 20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1번 바로 틀려버렸는데요. 1번 X. 자, 2번 암장되어 있다. 평장이다. 암장이다. 분묘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 3번 가묘.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묘소. 이거 뭐죠? 가짜 묘잖아요. 그죠? 가짜 미리 점 찍어 놓은 거. 미리 찜해 둔 거. 내가 가면 들어가야지 한 거. 거기 현재는 지금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에는 기지권이 내지 않는다. 오. 자, 그 다음에 4번도 오. 시효 치료했을 때 치료지급 의무가 없다. 오케이. 5번도 오. 그 미치는 범위나 할지라도 기존 묘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묘만 둘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합장하거나 쌍분을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고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 어떻게 쉽죠?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수업을 안 하고 이제 혼자 동영상 들으셨다 보니까 좀 집중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동영상은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신고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몇 번만 보시면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